이 앞 시간에는 서신 11의 월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 12의 월부터 시작하여 월의 결속 구조를 마무리 짓고 이어서 서신의 결속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전체는 아래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12의 월, 여복칙소존 황폐, 한 유래견자, 저와 같은 사람은 마음을 보존한 것이 황폐하여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이 드뭅니다에 대한 결속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은 이엄마디와 마침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엄마디 여복칙소존 황폐, 저와 같은 사람은 마음을 보존한 것이 황폐하여에서 풀이말은 황폐하여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둘입니다. 두 임자말 마디입니다. 하나는 여복, 저와 같은 사람은 이고 또 하나는 칙소존, 마음을 보존한 것이입니다. 칙은 허사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245에서 위의 구조가 됩니다. 마침마디 한 유래견자,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이 드뭅니다에서 풀이말은 한 드뭅니다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임자 이언말, 명사구, 유래견자,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이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245에서 아래의 구조가 되어 서신 12의 월은 화면의 245와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앞에서 살핀 서신 08에서 손으로 물 뿌리고 빚이라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 천리를 담론하는 이러한 시속이 11에서 아마 선생 같은 장로께서 꾸짖어 그만두게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임은 선생께만 있는 것은 아니고 12에서는 나에게도 그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에서 저와 같은 사람은 마음을 보존한 것이 황폐하여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어 꾸짖어 그만두게 하여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13의 월, 약성생, 적신도 상면, 선생 같은 분은 몸소 상등의 경지에 도달하였습니다에 대한 결속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에서 풀이말은 도달하였습니다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임자 이언말, 명사구, 약선생, 선생 같은 분은입니다. 상면, 상등의 경지에는 위치말이고, 적신, 몸소는 풀이말, 도달하였습니다를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적은 허사입니다. 그래서 서신 13의 월은 화면의 246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14의 월, 고다첨앙, 10분 억규지 여하, 그리하여 우르르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 10분 억제하고 타이러심이 어떻겠습니까에 대한 결속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에서 그리하여는 홀로말 독립어입니다. 뒤의 월을 꾸미는 말입니다. 뒤의 월은 이엄마디와 마침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엄마디 다 억양, 우러러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에서 풀이말은 다 많으니이고, 이에 대한 임자말은 억양, 우러러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247에서 위의 구조가 됩니다. 마침마디 10분 억규지 여하, 10분 억제하고 타이러심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풀이말은 풀이마디 풀이말 여하 어떻겠습니까 입니다.
이 마디의 풀이말은 여하 어떻겠습니까 이고 이에 대한 임자말은 당신은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이름마디 임자말 10분 억규지 10분 억제하고 타이러심이입니다. 이 마디의 풀이말은 억규지 억제하고 타이러다입니다. 지는 허사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당신이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10분은 풀이말 억규지 억제하고 타이르다를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247에서 아래의 구조가 되어 서신 14의 월은 전체적으로 화면의 247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서신 13의 월과 14의 월은 12의 월과 짝을 이룹니다. 12의 월에서 저와 같은 사람은 마음을 보존한 것이 황폐한데 13의 월에서는 선생 같은 분은 몸소 상등의 경지에 도달하였고 12의 월에서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이 드문데 14의 월에서는 선생께서는 우러러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저 같은 사람이 꾸짖어 그만두게 하여도 별 효과가 없으니 14에서 선생 같은 분이 10분 억제하고 타이르시면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15의 월에서 보규 양찰 삼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는 그 속 뜻으로 보아 저의 뜻을 삼가 헤아려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손으로 물 뿌리고 빗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 천리를 담론하는 것을 선생께서 10분 억제하고 타일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16의 월 이만 줄입니다는 서신을 끝맺는 인사의 말입니다. 이로써 서신 텍스트의 결속 구조를 마치고 이제 이 텍스트의 결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 텍스트는 남명 선생이 태계 선생에게 먼저 보낸 서신입니다. 이는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 먼저 첫 인사를 하고 싶은 말, 즉 본문을 말한 뒤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글의 중심은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정 공부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세태를 지적하고 둘은 우리가 요정 공부하는 사람들을 타일러 잘못된 세태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서신 텍스트의 결속성을 살펴보면 제어 중심은 14에 나타난 우리, 주체, 억규, 억제하고 타이르다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거시구조 1의 1차 개념입니다. 1차 개념을 바탕으로 2차 개념에서는 첫 인사와 우리, 주체, 억규, 억제하고 타이르다 행위의 본문과 이만 줄인다는 끝 인사로 나타납니다. 첫 인사는 만남에 초점이 있습니다. 01에서는 평생 마음으로만 사귀면서 만나지 못했다. 02, 03에서는 앞으로 이 세상에 머물 날이 얼마 없을 것이다. 만나지 못할 것 같다. 05에서는 의춘에 오시면 만날 것으로 매번 생각하고 있었다. 만나지 못했다. 다시 04에서는 만나지 못한 사실, 이것이 제일 한스럽다. 06에서는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 이 또한 하늘의 처분에 모두
맡겨야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의 세태에 대하여 말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타일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의 세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07부터 10까지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타일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은 11에서 15까지입니다. 요즘 공부하는 사람의 세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다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의 세태를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07에서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봅니다. 이들은 08에서 보면 손으로 물 뿌리고 빗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 천리를 담론합니다. 그 까닭은 09에서 헛된 이름이나 훔치고자 꾀하여 남들을 속이는 데 쓴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10에 나타납니다. 09에서 남들을 속이는 데 쓴 결과 10에서 도리어 남에게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서신 11에서 15를 통하여 우리가 이들 공부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타일러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요즘 세태가 있게 된 원인입니다. 그 원인은 11에서 아마 선생 같은 장로께서 꾸짖어 그만두게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 합니다. 둘은 요즘 세태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도 함께하여 타일러야 할 터인데, 12에서 저와 같은 사람은 마음을 보존한 것이 황폐하여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어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13에서 선생 같은 분은 몸소 상등의 경지에 도달하여 14에서 우러러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 10분 억제하고 타이러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셋은 부탁입니다. 15에서 삼가 헤아려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끝 인사입니다. 16에서 이만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을 살펴보면 화면의 215와 같은 결속성을 가집니다. 미시구조는 2차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개념들을 찾아 2차 개념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화면에 빨간 줄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04에서 유독 이것이 제일 한스러운 일입니다에 이에 대한 사실의 개념, 가히 마음에 둘 것이 없는 데와 사람에게는 좋지 못한 일이 끝이 없지만이 포함되어 들어가고 14, 10분 억제하고 타이러심이 어떻겠습니까의 요구의 개념인 삼가 헤아려 주십시오가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12, 저와 같은 사람은의 사실의 개념인 마음을 보존한 것이 황폐하여가 포함되어 들어가고 13, 선생 같은 분은의 사실의 개념인 몸소 상등의 경지에 도달하였습니다가 포함되어 들어감으로써 화면의 252와 같은 미시구조의 결속성을 가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남명 선생이 태계 선생에게 보낸 서신 텍스트의 분석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남명 선생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피면서
이 강의 전체를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